72페이지 사업의 시행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구역도 정됐으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나올 겁니다. 자, 한 장을 딱 넘겨볼까요? 한 장을 넘기면 174페이지에 시행자 정의 나옵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박스에 12개가 나와요. 이 12개 자 중에서 누가 시행자를 정한다? 누구? 지정권자죠. 그럼 12개 시행자를 세 가지로 끊어보겠습니다. 1부터 4까지 묶으세요. 1부터 4까지를 묶어서 공공시행자. 이건 바로 공공시행자입니다. 5번부터 11번까지 묶어주세요. 5부터 11번까지 묶어서 민간시행자. 이건 바로 민간시행자입니다. 공공은 혜택을 좀 많이 받을 거고 민간은 요건이 좀 까다로울 겁니다. 이제 12번이 나오죠. 12번에다가 괄호 속에 써 있지 않습니까? 공동출자법인이라고 되어 있죠. 공동출자법인 그랬습니다. 시행자 살피겠습니다. 자, 공공시행자가 4명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국가나 지자체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이건 행정청이에요? 비행정청이에요? 행정청이죠. 우리 공법에서는 행정청은 딱 둘밖에 없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입니다. 그 다음 2번 공공기관이 나옵니다. 이거 좀 보셔야 돼요. 공공기관은 대부분 끝에가 공사자로 끝난다. 공사자로 끝난다. 뭐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관광공사, 농어촌공사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표가 LH공사죠. LH공사는 토지주택공사입니다. 토지할 때 랜드, 주택할 때 하우스죠. 토지주택공사는 대표적인 공공기관. 그런데 지방공사가 나와요. 지방공사는 끝에가 공사로 끝나죠. 그러나 얘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얘네들은 지방공기업이라고 합니다. 지방공기업. 그래서 공사자로 끝나면 대부분 공공기관이지만 지방공사는 해당되지 않아요. 지방공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경기도시공사 들어보셨습니까? 경기도시공사가 바로 지방공사예요. 경기도의 지방공기업이라는 얘기고요. 서울주택공사가 있습니다. 이건 서울의 공기업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이 아니다. 자, 그러면 공공기관은 공공시행자는 맞습니까? 공공시행자? 그죠? 그렇다면 공공기관은 행정청이에요? 비행정청이에요? 비행정청이에요. 비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은 국가나 지자체밖에 없잖아요. 공사는 공기업과 사기업을 합쳤다는 개념이니까 행정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나오는데 자, 괄호속을 보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당연히 사업할 수 있겠죠. 또 수자원공사 사업할 수 있네요. 수자원공사는 댐을 관할하는 거죠. 그러니까 4대강 유역의 댐 주변에 관광단지를 만들 때 얘네가 사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농어촌공사는요, 농업물류단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사업할 수 있겠고요. 또 관광공사는 관광단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사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철도공사가 나오죠. 철도공사도 사업할 수 있어요. 신도시 개발 사업할 수 있죠. 역세권 개발이잖아요. 역사 주변에 역세권 개발할 때 얘네가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나왔고요. 세 번째 정부 출연기관도 사업할 수 있고요. 4번에 지방공사가 나오잖아요.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을 따른다고 돼 있으니까 이건 공공기관이 아니고 지방공기업입니다. 그래서 1부터 4까지가 바로 공공시행자입니다. 그중에 1번만 행정청이고요. 2, 3, 4는 비행정청을 뜻한다. 자, 이제 민간시행자로 갑니다. 5번에 보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가장 힘이 딸리는 시행자가 되겠다고죠. 토지 소유자. 자, 6번 보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도시개발조합이라고 보자. 조합이라고 하면요, 뜻을 같이 한 자가 목적을 해서 모인 걸 조합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도시개발 사업 같이 하자라고 모였으면 도시개발조합. 주택 지을래 그럼 주택조합. 재건축하자 그럼 재건축조합이에요.
뜻을 같이 하는 자 모인 겁니다. 그럼 조합은 말이죠. 끝부분 괄호속을 보세요. 끝부분 괄호속을 보면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뭘 시사하죠 이건? 도시개발 조합은 환지 방식만 사업합니다. 수용 방식은 못한다는 해석이죠. 도시개발 조합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자, 이제 7번 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한다? 과밀 억제 권역에서 어디로요?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다. 외자라 색깔 딱 칠하세요. 요즘에 국가에서는요, 지방으로 가라고 지방 분권화 정책을 많이 쓰고 있죠. 지방으로 보낼 때 가장 효과가 좋은 게 대학교입니다. 대학교가 지방으로 가면 인구 분산 효과가 지대하다고 하죠. 그래서 과밀 억제 권역하면 수도권의 핵심 요지입니다. 여기서 대학을 딱 설립하고 운영했는데 그자가 정부의 방침을 따라서 어디로 갔다? 수도권 외로 갔다는 지방으로 갔다. 그럼 정부의 방침을 적극 따랐으니까 그자에게 시행자 권능을 줍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대학이 지방으로 가면 지방에다가 대학 캠퍼스를 만들어야 되죠. 그 자체가 도시개발 사업이잖아요. 교육단지니까 요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이 나오나 볼까요? 거기 나번에 대학 나오죠? 대학. 그 이전하는 법인은 바로 대학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나번에 나오죠? 대학 확인하셨고요. 그래서 7번에서 중요한 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외자 빠지면 틀리죠? 수도권으로 가면 이것은 역행하는 거니까 시행자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8번 봅니다.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그랬어요. 주택법에서 주택을 짓겠다라고 등록한 자입니다. 자,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건축사업이에요? 토목사업이에요? 토목사업이죠. 근데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라는 건 주택을 짓겠다고 해서 건축업자잖아요. 건축업자는 이 사람 못합니다. 그래서 괄호축을 봐야 돼요. 주택단지와 이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주택단지와 기반시설 조성은 토목사업을 뜻하잖아요. 단지나 기반시설은 토목사업이니까 주택법상 등록한 자가 다 사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토목 쪽일 때만 사업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9번 봅니다. 토목공사업 토목에다 동그라미 딱 치고요. 토목건축공사업 토목에다 또 동그라미. 토목자가 붙어야 사업할 수 있어요. 토목자가 없는 건축업자는 사업할 수 없습니다. 토목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자, 10번이죠. 부동산 개발업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동산 개발업자도 사업할 수 있고요. 11번은 부동산 투자회사가 나오죠. 끝부분은 괄호속에 나오죠. 부동산 투자회사. 학개론 시간에 부동산 투자회사 들어보셨죠? 여자도 사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민간 시행자고요. 여러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할 겁니다. 이제 12번을 볼까요?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사업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 설립한 법인. 이게 바로 공동 출자 법인. 1부터 11까지의 시행자를 살폈는데 그 둘 이상이 공동 출자한 법인이에요. 이게 공동 출자 법인인데 누구는 제외한다? 조합을 제외라고 그랬죠? 조합은 공동 출자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조합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하잖아요. 그러니 공동 출자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공동 출자 법인을 공부했어요. 공동 출자 법인인데 얘네들은 공공일까요? 민간일까요? 공공도 될 수 있고 민간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부터 4까지가 공공이었잖아요. 1과 2가 출자 있으면 이건 공공으로 봐야죠. 얘도 공, 얘도 공이잖아. 그죠? 또 5부터 11까지가 민간인데 6은 빼버리고요. 7과 8이 출자 있다. 이거 민간으로 봐야죠. 얘도 민, 얘도 민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2와 7이 출자 있다. 이건 뭐가 될까요? 2는 공공이고 7은 민간이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출자 비율에 따라 다르다. 출자 비율. 예를 들어서
2번인 공공이 50%를 초과출자했으면 공공으로 보는 거고 민간이 50%를 초과했으면 민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공동출자법인은 공공 또는 민간으로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12가지 시행자를 살폈는데요. 12개 시행자를 공공, 민간, 공동출자법인이 나눴습니다. 그자 중에서 누가 시행자를 정한다? 누구?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정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괄호 2번의 1번 원칙 봅니다. 도시개발 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수로 시행할 때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환지방수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대요. 그럼 토지 소유자나 조합의 밑줄 딱 치고요.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환지방식의 원칙적 시행자. 이 두 명은요. 환지방식의 원칙적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환지방식의 원칙적 시행자. 그럼 여러분들 환지방식은 무슨 잔치? 동네잔치. 동네잔치는 동네 주민이 하는 게 딱일 겁니다. 그럼 12개 시행자 중에 동네 주민에 가장 근접한 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잖아요. 이 두 명이 환지방식의 원칙적 시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책을 한 장 넘기시고요. 자, 한 장을 딱 넘기니까요. 괄호 5번이 나올 겁니다. 도시개발 조합이 나오죠. 거기다 별표 하나 딱 쳐주세요. 조합은 거의 매년 출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조합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적을 같이 한 자가 모인 게 조합이에요. 이 합자가 합합자거든요. 뜻을 같이 한 자가 모인 겁니다. 이건 도시개발 사업을 같이 하겠다고 모였으니까 도시개발 조합의 명칭에 붙겠죠. 거기다 땡땡 하고요. 조합은 무슨 방식만 한다고 그랬죠? 환지방식 동그라미. 환지방식일 때 말합니다. 따라서 수용 사용 방식은 X. 수용 사용 방식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라고. 조합 옆에다가 환지 방식은 O, 수용 사용 방식은 X입니다. 자, 조합 들어갑니다. 조합의 설립 인가부터 보자.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는다고 돼 있죠. 7명 밑줄. 최소한 조합을 만들려면 7명 이상이 모여야 합니다. 왜 7인일까요? 행운의 럭키 7이잖아. 7. 럭키 7. 그래서 7명 이상. 또 정관을 작성한다라고 했는데 정관은 조합의 약속을 정관이라고, 마치 약관처럼 조합의 약속을 정관이라고 합니다. 정관을 작성하여 누구에게 인가받는다? 누구? 지정권자. 요거 빨간 펜 밀 딱 쳐야 돼요. 대개 조합은요.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를 대부분 받아요. 이것만 지정권자예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대부분 지정권자가 한다. 지정권자 인가를 받습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자.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나옵니다. 조합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자고 돼 있죠. 조합이 인가를 신청하려면 대표성을 인정받아야죠. 일정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3분의 2, 2분의 1입니다. 앞쪽은 면적, 뒤쪽은 총수죠. 와로 돼 있나 확인했습니까? 와로 돼 있죠? 동시 충족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오시고요. 중간쯤에 2번이 나오죠? 조합의 성격을 보자. 법인격이라고 돼 있어요. 조합은 법인으로 봅니다. 법인으로 본다. 2번 성립 시기. 자, 여러분들 법인은요. 등기를 요하는 거 아시죠? 법인은 등기를 요합니다. 자, 조합은 주된 사무소주에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그거 빨간 펜 밑줄. 조합은 등기를 해야만 성립됩니다. 등기를 해야만 진짜 백의 조합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조합은 인가를 받으면 설립됩니다. 그러나 등기를 했을 때 성립됩니다. 설립과 성립은 전혀 달라요. 설립은 세워지는 거고 성립은 효력 발생하는 거죠. 진짜 조합이라는 건 성립 시기에 등기했을 때입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3번 봅니다. 사단법인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 규정을 제어하는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왜 조합을 사단법인으로 본다? 조합은 사람의 단체잖아요. 사람의 단체니까 사단법인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3번 봅니다.
조합원의 자격이죠.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조합원이 누구라고요? 어디의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밑줄 딱 세요. 조합원은 무조건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거기다 당연조합원, 이걸 우리는 당연조합원이라고 해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무조건 조합원이라 이 뜻이에요. 당연조합원. 물음 드릴게요. 당연조합원이라고 했으니까 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라면 바보도 조합원인가요? 바보. 조합원이죠. 애들은 조합원이에요. 당연히니까. 전과자도 조합원이에요. 또 거주를 안 해도 돼요. 토지만 갖고 있으면 되고요. 사업의 동의를 안 해도 돼요. 이게 바로 당연 조합원이니까 거기다가 거주와 무관, 거주랑도 무관하고 동의와 무관, 동의랑도 무관합니다. 무조건 구역 안에 토지만 갖고 있으면 당연 조합원입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나번에 박스가 있죠? 박스 기획번 보도록 합니다.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많이 갖고 있다고 발언권이 센 거 아니에요. 의결권은 발언권이거든요. 평등한 의결권입니다. 이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많고 적고를 떠나서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번으로 내려와서 기획번 봅니다. 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가징수할 수 있다. 우리가 조합이라는 건 뜻을 같이 한 자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같이 했으니까 돈도 같이 모아서 사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비를 부가징수할 수 있다. 자, 맨 밑에 2번으로 내려갑니다. 조합에는 다음에 임원을 두고 있어요. 오른쪽 보시면 조합장 1인의 이사와 감사로 임원이 구성됩니다. 조합장 1인, 이사와 감사입니다. 이제 나번 볼까요? 직무? 거기에 기획번 봅니다. 조합장이 나와 있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나 대의원이나 이사회 의장이 되는 것이 바로 조합장이죠. 조합장입니다. 자, 이제 다번입니다. 겸임금지. 이걸 겸직금지로 바꾸시죠. 겸임금지가 아니라 겸직금지. 조합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고요.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겸직금지.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하면 부조리가 발생한다. 겸직금지. 자, 이제 라번이 뭡니까? 임원의 결격사유죠. 다음에 해당하는 자 임원 드릴 수 없습니다. 기획번. 피성년 후견이라고요. 피한정 후견은 바보 아닙니까? 바보. 옛날에 금치산자라고 불렀던 거죠. 또 미성년자는 얼라들이잖아요. 바보와 얼라들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조합원은 되지. 임원이 될 수 없는 거잖아. 깜빡 속아요. 그거. 바보나 얼라들은 임원은 될 수 없어요. 조합원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니은 디귿은 전과자예요. 전과자. 보나마나 전과자. 다시 한번 바보, 얼라들, 전과들은 임원은 될 수 없지만 조합원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총회가 나오죠? 그러다 땡땡 하고요. 이렇게 적죠. 조합원 전체 모임. 이걸 총회라고 해요. 조합원 전체 모임을 총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안건들은 총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총회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총회 개최하기가 곤란하죠. 그때는 총회를 대행하는 게 있어요. 그게 다음 장 대의원회입니다. 대의원회는 총회를 권한을 대행하는 거죠. 자, 대의원 보겠습니다.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의 수가 50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 대행에다 밑줄.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 대회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라 밑줄. 그리고 대의원은 임의적 구성입니다. 필요할 때 구성합니다. 50명 이상이면 둬도 되고 50명 안 되면 안 둬도 된다 이거예요. 인원이 많으면 둘 수도 있다라고 돼 있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가면 거기는 조합원이 세대수가 다 조합원이에요. 수천 명이 될 수 있죠. 그때는 반드시 대의원을 구성하는 거지만 이건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정도만 확인하시고요. 그럼 여기까지를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도시개발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일단 개발계획부터 정리했었죠.
개발 계획은 지정권자가 수립합니다.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사업의 개요였었죠. 사업의 개요를 정한다. 개요를 정했으니까 사업파악에서 구역이 나오죠. 이게 바로 도시개발구역입니다. 요 구역 쪽에서 한 문제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4개를 맞자고 했기 때문에 출제될 만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럼 4개를 못 맞아요. 꼭 하나 맞아야죠. 구역은 지정권자가 정한다. 자, 구역이 정됐으니까 시행자가 나오겠죠. 사업 시행자. 시행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그리고 공동출자법인.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토탈 12개가 있었다고요. 12개 시행자 중에서 누가 시행자를 정한다?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정한다. 그럼 시행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합이었습니다. 지금 조합까지 끝낸 거예요. 조합에서도 한 문제를 놓쳐서는 안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시행자까지 했으니 시행자가 나왔으니까 가장 먼저 할 게 어떤 게 있어요? 시행자가 사업을 어떻게 실시할 거야 라는 구체적 계획을 잡아야죠. 이게 바로 실시계획. 여기까지 하고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의 구체적 계획입니다. 사업의 구체적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행자가 구체적 계획을 잡았으면 이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고 이를 고시해야 돼요. 그래서 인가 고시는 당연히 지정권자죠. 지정권자가 한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딱 끝마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이제 사업을 시행을 구체적으로 배울 때 여기다 연결해 갖고 이렇게 할 거니까 이 부분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실시 계획만 확인해 보고 끝나겠습니다. 자, 책을 한 장을 넘겨주시면 182페이지가 됩니다. 182 제2절에 실시 계획이 나오죠. 자, 1번 작성은 누가 한다? 시행자. 실시 계획은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작성은 시행자입니다. 오른쪽으로 갈까요? 바로 3번 인가는 누구로부터 받는다? 지정권자.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는다. 제목 확인하시고요. 자, 인가했으니까 괄호 5번 실시계획 고시 누가 한다? 지정권자. 확인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사업을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구역과 시행자까지만 했습니다. 그러면 실시계획 다 잡았으니까 사업을 해야 되겠죠? 수용 방식으로 할 때, 환지 방식으로 할 때를 여기다 연결해서 다음 주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